미국이 9년 만에 다시 북한을 테러주 원국으로 지정하면서 북핵 위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김정남 암살과 오토 원비어씨 사망이 테러주 원국 재지정의 직접적 명분이 됐습니다. 숭타오 중국 대북 특사가 평양에서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온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미온적이라고 판단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인 겁니다. 반발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2달 넘게 멈췄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반도 위기가 다시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테러주 원국 재지정은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이미 국제사회가 초강경 대북 제재를 시행 중이어서 북한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더라도 무기 생산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대북 수출 금지 등의 제재 조치는 북한 대외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 기업들에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핵 개발로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인권을 탄압하고 테러를 자행하는 깡패 국가로 낙인 찍음으로써 더욱 철저히 고립시키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미국의 테러주 원국 재지정 움직임에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는 북한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침묵해온 북한이 다시 물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도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을 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며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모처럼 대화를 모색하는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 같았던 북핵 대치가 다시 가파라진 건 미국과 북한의 현격한 시각차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를 추진하지만 북한은 핵무기 포기 없이 핵 보유국으로서 대화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순간 핵 비확산 체제를 근간으로 막아온 핵 전쟁과 핵 테러의 공포가 전 세계를 엄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 보유를 고집하면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결국 정권의 안위도 흔들리게 된다는 점을 김정은 정권은 직시해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